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많은 논란이 생기고 있는 사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솔직히 저는 이게 왜 논란이 생기는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어쨌든 한번 보고 얘기해요. 봅시다. 제목: 우리 고모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약속을 펑크 냈는데 그건 네 사정이지 구라치는 거 아니여? 이러는 소개팅 남자. 아니 뇌가 튕겨 나가버렸나? 원제: 고모가 돌아가셨는데 그건 네 사정이지 라는 남자. 방탈하는 거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요, 지금 이게 저 혼자만 어이가 없는 건지 아니면 다들 그런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글 써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 친구한테 소개를 받았습니다. 어떤 남자를요. 친구와 같은 배드민턴 동호회 사람이라 했고 좀 친해진 건 아직 얼마 안 됐다고 했어요. 여하튼 그런 상황에서 소개를 받기로 했고 원래대로였다면 저번 주 금요일에 제가 퇴근하고 만나려고 했었는데요. 그때 약속이 된 거죠. 그랬는데 그 약속 당일날 저한테 갑자기 많은 일이 떠맡겨지게 됐고 그렇게 야근이 결정돼 버렸습니다. 사내 확진자들 때문에 업무가 불안했던 게 요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회사 일이 이래 해가지고 오늘 만날 수가 없어요. 대신에 다음에 제가 정말 맛있는 밥 대접하겠습니다. 이런 말로 약속을 취소했고 또 동시에 괜찮은 시간을 물어보니까 그 주 주말은 일이 있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며칠 동안 서로의 시간을 조율하다가 지난 화요일 저녁 다시 대화를 했고 그때 최종적으로 목요일에 만나자라는 약속을 잡았는데요. 문제는 두 번째 약속 당일이었던 목요일, 그날 한창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엄마로부터 고모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전해 듣게 됩니다. 평소 되게 건강하셨던 분이고요. 교통사고로 운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소개팅 남자한테 정말 죄송하다. 고모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다. 아무래도 오늘도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톡을 보냈고 일 끝나자마자 장례식장으로 가던 중에 톡을 확인해 보니까 안 읽었는지 일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중하게 사과톡을 남겼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고는 한동안 아예 신경을 못 썼어요. 왜냐면 되게 건강하셨던 고모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운명하셨으니까 모두들 침통했고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그러다 잠들기 전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확인을 했는데 익십을 했더라고요. 읽었는데 답장이 없는 거죠. 물론 나중에야 기분 나빠서 익십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지만 솔직히 이때만 해도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피치 못할 사정인 거고 특히 가까운 친척분이 사고로 돌아가셔서 그런 건데 그래봤자 결국 그건 네 사정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줄은 진짜 아예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혹시 이 사람도 무슨 일이 있었나 싶었고 또 톡을 남겼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답장이 와 있었는데 그 내용이 대충 이래요. 약속을 2번이나 펑크 내는데 기분 굉장히 나쁩니다. 아무리 봐도 꽁꽁 쉬는 예의라고는 전혀 없는 분 같아요. 솔직히 소개팅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 의중이 궁금합니다. 등등등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거요 보자마자 완전 벙찌더라고요. 그래서 점심때까지 계속 답장을 안 하고 있다가 할 말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기분 상하셨다면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 두 분 모두 제 고의가 아니라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면 저도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그냥 우리 약속 없었던 일로 하고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랍니다. 라고 보냈더니 이번엔 바로 답장이 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엄연히 꽁꽁씨 개인 사정인 거고 나는 스케줄 짜놓은 게 꽁꽁씨 때문에 2번이나 빵꾸가 나버렸는데 이게 지금 사람 기분이 안 나쁘겠습니까? 딱 이러길래 저도 순간 욱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좀 강하게 답을 했습니다. 아니 저기요, 제가 뭐 갑자기 귀찮아서 안 나갔습니까? 그냥 별일도 아닌데 취소를 했던 거예요? 야근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빡차고 나갔어야 했습니까? 고모가 돌아가셨는데 소개팅을 해야 하는 거냐고요. 땡땡씨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저도 미안해서 몇 번이고 사과를 드렸는데 거기서 뭘 더 어떻게 했어야 하는 겁니까? 암만 우리가 아직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지만 아니 생판 모르는 사람이 돌아가셨다 해도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들 반응인데 어쩜 그렇게 본인 기분만 생각하세요? 라고 보냈더니 아니 그게 진짜인지 구라인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답변이 왔고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와,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인생을 살아왔길래 말을 저렇게. 여하튼 저도 더 이상 말 섞기가 싫어가지고 그쪽 인성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냥 차단할게요. 이렇게 말한 후에 바로 차단했습니다. 참고로 주선자한테는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이러해서 두 번 다 빵꾸가 났다고. 그러자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위로를 해줬고요. 오늘도 마찬가지. 퇴근 후에 장례식장 또 가는 길 아까 있었던 일 얘기하니까 미친놈이라며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는 두 사람 엄청나게 싸웠나 봐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 번 사과를 하더라고요. 네가 단순한 사람을 좋아해서 연결해 줬던 건데 이거는 단순한 게 아니라 뇌가 없는 새끼였네. 이러면서 몇 번이고 미안하다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해왔어요. 근데 저는요 지금도 그래요. 기분이 너무 찝찝합니다. 일단 저도 당시 엄청 미안했던 게 사실이라 죄송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었고 다음에 진짜 풀코스로 제대로 쏘겠다 이러면서 거듭 사과를 했는데 물론 그 남자 본인 입장에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것까지는 저도 이해를 해요. 하지만 이게 뭐 고의도 아니고 특히 저희 고모 돌아가신 걸 들먹이며 그건 그쪽 사정이지 거짓말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저는 진짜 너무 그래요. 아니 그래 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약속 펑크가 나는 순간 빈정상해 그런 생각을 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그걸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말지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나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람마다 마음과 성격이 다 다르니까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싶기도 한데 그래서 여쭤봐요. 되게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뒤에 조금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이렇듯 계속해서 만남이 어긋난 걸 보니까 쓰니 조상님이 온 힘을 다해 지켜주셨나봐요. 물론 고모님 사고는 너무나 안타깝지만 말이죠. 2번. 이게 두 번 연속이다 보니까 고모님 돌아가신 거 안 믿고 그냥 내가 만나기 싫어서 둘러대는 그런 걸로 오해한 듯 싶어요. 그래서 그게 기분 너무 나빠가지고 화를 내는 걸로 보인다 이거지 내 말은. 대댓글. 그래. 나도 그런 오해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말을 저렇게 하는 놈은 절대 아니지. 미친. 2번.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친척 어른들 들먹이면서 뭐 중병에 걸렸다 돌아가셨다 등등등 이런 미친 뻥카 치는 연놈들 은근히 많이 있더라고요. 해서 저 남자도 마찬가지. 딱 수준이 그런 거니까 지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뭐. 3번. 그래 안 믿길 수야 있는데 그래도 만약에 진짜라면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가까운 친척 생사를 가지고 거짓말을 할 거라 생각한다고? 솔직히 이거 이해 안 돼요. 만약 그래 의심이 들어도 아이고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어요. 부디 마음 잘 추스르고 우리 나중에 만납시다. 이렇게 말한 뒤에 주선자를 통해서 앞뒤 사정 알아보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렵냐고. 그리고 거짓말인 게 밝혀지면 그때 화를 내도 늦지 않아요. 혹시 이거 감히 나를 까? 이게? 이런 마인드라서 화난 거 아닌가? 헐. 4번. 이렇듯 만나기도 전에 본색을 봤으니 이거는 고모님의 도움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5번. 그냥 믿고 걸으세요. 제가요 결정사에서 일을 해봐서 아는 건데 이런 놈들 공통점이 바로 공감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남녀 모두 포함해서 말이죠. 6번. 우선 쓰니 고모님 일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약속을 2번이나 펑크낼 거면 카톡이 아니라 통화로 해라. 통화로. 그게 예의다 예의. 대댓글. 그렇지. 2번이나 펑크 내면서 톡으로 통보하는 싸가지. 그게 열받아 연락 안 한 걸로 보이는구만. 눈치 없이 계속 연락하니까 당연히 짜증나겠죠. 7번. 입장 바꿔서 상대가 2번 연속 약속을 펑크 냈는데 쓴이라면 쉽게 믿겠습니까? 저는 남자 이해돼요. 대댓글. 그래! 못 믿을 수는 있어. 근데 저건 할 소리가 아니지. 8번. 상대가 익십했으면 그냥 인연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어야지. 도대체 무슨 공감을 바래서 구구절절 또 연락을 했나요? 참고로 저는 이와 반대로 남자한테 당한 적이 있어요. 약속 당일날 장례식 간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슨 게임 대회인가? 거길 나갔더라고요. 설사 장례식을 진짜로 갔다 한들 아직 만나지도 않은 사람, 그 사람 가족한테 애틋한 마음 당연히 없습니다. 도대체 뭘 바라고 다시 톡을 하신 거죠? 더 이상 왈가왈부 안 하고 익십한 부분에서 저는 그냥 할 만큼 했다고 봅니다. 9번. 이상하다. 기분 나쁠 거란 생각을 못한다는 게 나는 더 신기한데 고모 돌아가신 거 솔직히 그건 쓰니 입장이고 그런 만큼 저쪽은 약속 당일
당일날 약속 파투를 2번이나 당했으니까 기분이 당연히 그지같지. 상대가 쓴 일을 이해해줘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장례식 가지 말고 소개팅 나와! 뭐 이런 말을 한 것도 아니잖아. 10번. 아니 아무리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해도 그렇지 사람이 죽었다는데 구라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야 정말? 추가. 보니까 의견이 반반이네요. 그리고 반대 입장을 읽어보니까 저도 이해가 됩니다. 제 생각이 짧고 경솔했다는 거 역시 느껴지고요. 특히 이런 경우 톡이 아니라 전화를 걸어서 최대한 정중하게 말을 했어야 한다는 분 계시는데 이거 정말 크게 반성합니다. 다만 이 사람이 제 말을 씹었을 때 이해해달라는 의미로 구구절절 보냈던 건 아니고요. 그냥 혹시 무슨 일이 생겼었나요? 이렇게 보낸 거였어요. 여하튼 저도 그냥 하지 말걸 생각이 짧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냥 털어버리고 말아야죠. 다들 감사합니다. 안녕히들 계세요. 아니 그래 뭐 순간 빈정상해가지고 뭐 그런 의심과 오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냥 기분 나쁘다고 말을 저렇게 한다는 거는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야 이거를 실드 치는 사람들이 있네요. 물론 제 생각이 무조건 옳다라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상한 건가? 아무튼 여러분들 생각도 써주세요. 감사합니다.